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오라클의 김태완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요, 오라클이 생성형 AI, LLM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링을 어떻게 섭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요,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개반적인 예를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형 레그 애플리케이션, 기업이 신뢰할 수 있도록 LLM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라클이 어떤 아키텍처와 어떤 기술셋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이 지금은 1월 23일 날 이제는 정식으로 LLM, 제너레티브 AI 생성형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오라클 클라우드 상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실 수 있으시겠고요. 오라클이 제공하는 생성형 AI는 크게 두 개의 모델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커머셜 모델, 클로즈된 모델인데요. 코히어라는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기업형 생성형 AI 모델을 하나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픈소스 기반의 메타가 제공하고 있는 모델을 라마2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상에서 제공이 되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징은 하나는 클로즈된 형태의 커머셜 모델에 대한 소타 모델, 가장 진보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픈소스 기반의 소타 모델을 제공하고 있어서 오픈소스와 그리고 커머셜 기반의 두 개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요. 점차로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생성형 AI 모델에 대한 개수와 모델의 수는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AI 스택은 보시는 바와 같지요. 전체적인 그런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GPU라든지 VM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위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 분석에 대한 툴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위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ERP와 같은 앱스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기업형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만들고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에 대한 주요 세션은 생성형 AI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랭귀지 모델에 대한 그런 스피치라든지 랭귀지 번역이라든지 언어 분석에 대한 그 사전 학습된 모델들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지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OCR에 관련된 비전 모델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기업이 원하는 그런 지능화된 AI 모델 애플리케이션들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오라클은 AI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스택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면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AI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특징이 무엇이고 차별화된 포인트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오라클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체계,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형태의 서비스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제공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형태를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생성형 AI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모델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업계에서 검증되고 성능과 보안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된 그런 커머셜의 클로즈드 모델인 코히어, 그리고 오픈소스에서 검증되어 있는 소타 모델, 가장 진보한 모델이라고 하는 라마2,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검증과 보안적인 측면이 강화된 형태로 파스 형태로 이 모델을 제공하고 있겠고요. 이 부분은 경쟁사라든지 모든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들이 동일한 목표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라클의 특징은 두 번째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생성형 모델들은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그런 똑똑한 AI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기업이 활용하는 데이터, 이런 생성형 AI가 활용하는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기업이 만들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라클은 이런 LLM이 기존에 있는 그런 기업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인터페이스적인 측면과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데이터 저장소에 대해서 LLM을 위한 기능을 추가
확장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통합성을 높이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겠고요. 세 번째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형태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라든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장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까지 제공을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데이터 저장소, 그리고 LLM 모델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라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터프라이즈 LLM AI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을 단순하게 똑똑한 인공지능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엔드투엔드의 포트폴리오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처음에 이제는 생성형 AI 모델을 제공할 때 라마 모델과 코히어 두 가지의 모델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인공지능도 일반적인 IT 환경과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와 그리고 커머셜 두 가지에 대한 형태로 각기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픈소스에서 빠르게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업계에 대한 새로운 기술 체계, 새로운 개념들이 빠르게 장착되는 것을 라마2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LLM에 대한 반영이 들어가는 것은 좀 더 커머셜 모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기업이 컨트롤 가능한 환경과 그리고 기업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라마2, 코히어라고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라마2는 700억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운영, 배포, 파인 튜닝,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의 방식을 제공을 하고요. 코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히어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을 엔드투엔드로 파스 형태로 관리하고, 그리고 파인 튜닝을 UI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API 체계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동일한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픈소스 LLM과 그 다음에 커머셜 LLM을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기술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이 모델에 대해서 생성형, 그리고 서머라이제이션, 인베딩 이 세 가지 형태로에 대해서 저희가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겠고요. 이런 모델들은 하이엔드 모델과 로엔드 모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파라미터 수가 높아서 더 정확하고 그리고 섬세한 생성형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모델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수를 줄여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특정 업무에 좀 더 저렴하고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SLLM까지도 제공을 해서 기업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LLM 애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개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 현재 그 방향으로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라클이 일단은 LLM 모델, 오라클 자체가 LLM 모델에 대해서 자체 모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파트너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충당해 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코히어라는 업체입니다. 이 코히어는 다른 업체들과 약간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LLM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수를 높여서 더 정확하고 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더 스마트한 그런 문장을 생성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코히어는 파라미터 전쟁에서 이제 한 발 빠져 있습니다. 코히어 같은 경우는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최대의 파라미터 수는 약 70빌리언, 700억 파라미터 정도가 적정 수준이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 단일 기업이 이 모델을 컨트롤하기에는 너무나 크다라고 해서 70빌리언 정도의 모델을 가지고서 더 정확하게 기업이 원하는 그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겠고요.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파라미터 수에도 일정량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높은 그런 성취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업이 LLM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오라클과 맥락이 맞닿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첫 번째 파트너 업체로 코히어를 선정을 했고요. 그 코히어와 LLM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LLM은요, 지금 오라클 클라우드 상에서 다 올라가 있겠고요. 보시는 것 같이 UI 형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코드를 생성하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파라미터라든지 문장에 대한 질문을 입력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서머라이제이션,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문장을 의미론적으로 만드는 임베딩과 같은 형태를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URL 형태에서 만든 프롬프트, 질문과 그 다음에 설정값들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코드로 제너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던 것들을 직접 코드상에서 이제는 코드로 제너레이션 시키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공한다는 것이 저희에 대한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모든 모델들은 공용 모델로 해서 멀티 테넌트로 API를 중심으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나만의 모델, 나만의 데이터를 파인 튜닝으로 학습을 시켜서 나만의 모델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쉐어드 모델과 데디케이트 모델, 이 두 가지에 대한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겠고요. 나만의 모델을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보안적인 측면에서 내 전용의 모델을 사용하겠다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이것들을 이용해서 나만의 데이터를 학습시키겠다는 파인 튜닝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LLM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노하우와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오라클 클라우드 상에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과 노력으로 UI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와 같은 방식을 제공해서 몇 가지 설정법과 그 다음에 파인 튜닝에 대한 메소돌로지를 선정하면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것들을 활용해서 쉽게 파인 튜닝을 하고 있고 이 모델을 나의 전용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서비스의 강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새로운 그 학습에 대한 파인 튜닝에 대한 결과는 수치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즉시 모델을 배포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대시보드로 관리할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모델의 사용량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너레이티브 AI의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생성형 AI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오라클이 엔터프라이즈 LLM 플랫폼,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LLM을 사용할 때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자면 예측 가능한 비용과 그리고 보안의 안정성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하나에 대한 필요성은 LLM이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한 기업이 LLM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려면 좀 더 정확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항상 정확한 LLM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오라클이 선택한 방법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기업이 신뢰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접근법을 RAG라고 합니다. 그래서 RAG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런 형태에서 지금은 사실은 LLM 같은 경우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생성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자기 획기적인 모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럴싸한 문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헐루시네이션, 부정확한 데이터,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문장을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앞으로 설명한 것처럼 RAG라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툴인데요.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랩탑을 새로 주문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리로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달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답변은 어디에서부터의 근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출처가 남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런 RAG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출처가 되겠고요. 사용자 질문을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다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떤 출처를 기반으로 문장을 생성해서 가이드를 주는 체계, 이와 같은 형태가 RAG의, RAG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RAG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람이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서술하고 요청을 하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육하 원칙의 기준에 따라서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LLM도 마찬가지입니다. LLM도 사람이 혹은 소프트웨어가 LLM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의도된 대로 하려고 하면 무조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작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규칙과 요소, 구성 요소가 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적인 요소를 만드는 것이 이런 6가지 건데요. 롤, 어떤 역할의 형태로 답변을 달라, 지시, 문맥, 질문, 예시. 이것에 대한 예시는 이런 데이터가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출력은 HTML 혹은 리스트, 블로그와 같은 형태로 어떤 형태로 출력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6가지의 원칙을 따라서 말하면 LLM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역할, 지시, 질문, 예시, 출력의 형태는 질문자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중간에 설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LLM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맥락이라는 컨텍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정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부분이 레그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레그에 대한 것들을 컨셉을 잡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그런 매니저가 신입사원에게 어떤 보고서를 요청한다고 할 때 그 보고서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것을 중간 관리자가 신입사원에게 무턱대고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중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처럼 하나의 질의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그것에 대한 기반 정보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컨텍스트의 정보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을 레그 애플리케이션에서 본다 그러면 중간 관리자가 해당 정보를 조회하는 것, 이것을 리트리브에 대한 R입니다. 그리고 실제 LLM 작성자, 작업자는 그것을 어그멘티드 이해하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생성하는 것을 G, 그래서 RH의 약자를 사용해서 하는 방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키텍처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질문이 들어온 것을 UI가 처리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중간에서 컨트롤하는 것은 LLM,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LLM 서버에서 동작하는 LLM 애플리케이션이 질문을 받아서 관련 정보를 찾고 관련 정보를 추가시켜서 이것을 LLM에게 전달하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리턴에서 받아주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겠고요. 이런 형태가 RAG라는 컨셉 구성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한 가지 앞부분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런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임베딩이라는 부분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임베딩의 속성은요, 텍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문장을 벡터 형식의 숫자로 변환시키면서 그 의미를 내포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임베딩이라고 하고요.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코히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성능의 임베딩 모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허깅 페이스의 리더보드인데요. 임베딩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1월 15일 기준으로 코히어, 오라클이 제공하는 코히어의 임베딩 모델은 글로벌하게 넘버원에 대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겠고요. 지금 시기가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지금은 랭킹은 4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모델을 굉장히 경쟁 부분이 치열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는 부분인데 상위 리더보드에서 경쟁을 할 정도로 가장 높은 성능의 임베딩 모델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하나에 대한 주안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임베딩 되어 있는 벡터 정보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저장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저장소에 대한 그런
요소가 들어가는데요. OCI,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벡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5개의 데이터 저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라스틱 서치의 오픈소스 버전인 오픈서치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이제는 벡터DB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MySQL도 벡터DB를 지원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PostgreSQL, 레디스와 같은 5가지에 대한 데이터 저장도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운 벡터DB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요, 이제는 앞에서 만들었던 인베딩된 벡터는 사진 혹은 그림이라든지 혹은 텍스트 같은 경우 어떤 정보를 함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보에 대한 의미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문자가 아니라 실수 형태의 벡터, 숫자 형태의 벡터로 전환해서 그 의미를 보존하는 숫자 체계로 만드는 것이 인베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인베딩된 벡터 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체계, 그리고 그것을 빨리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데이터베이스를 벡터DB라고 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 버전은 23C 버전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현재 23C R1 버전이 오픈된 상태고 조만간에 23C R2 버전이 공개될 텐데요. 이런 벡터DB에 대한 지원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C R2 버전에 장착이 돼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인터널하게만 기능이 오픈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벡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신다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벡터라는 컬럼 타입이 있죠. 새로운 벡터 컬럼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인서트를 할 때 보시는 것 같이 텍스트를 LLM으로 벡터로 변환한 다음에 이것을 저장 관리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벡터 간의 유사도, 얼마만큼의 벡터가 유사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유사도 측정하는 5가지 기법을 제공을 하고요. 이런 유사도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SQL로 빌트인 펑션을 제공하고 있고 타입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SQL 형태로 가장 근사한, 가장 가까운 문서 몇 개를 리턴해 주십시오 라는 형태로 데이터 유사 문서를 찾을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구성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심도 있게 본다고 하면 한 번의 질의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턴으로 질문을 답변하고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 같이 캐시와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문서를 찾는 것과 그 다음에 LLM과 연동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LLM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프레임워크를 만든다고 그러면 랭체인이라든지 라마 인덱스라든지 스프링 AI 모듈과 같은 것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이런 것들의 모든 오케스트레이션은 LLM 애플리케이션이 담당하는 상당히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구조가 되는데, 오라클이 LLM을 제공하면서 추가적으로 레그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키텍처적으로 제공할 때는 이 부분을 외부에 오픈하면 좀 복잡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서를 찾아서 이것들을 컨텍스트, 프롬프트의 컨텍스트를 설정하는 이 과정을 자동화해주고 추상화시키는 것이 기업이 사용할 때는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OCI 제너티브 AI 에이전트라는 서비스를 추가로 지금 베타로 오픈했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앞부분에서 제너레이티브 AI로 RESTful AI로 API로 프롬프트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전송하는 것은 끝납니다만 그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자동화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저장소에서 검색할 수 있는 인베딩된 데이터를 데이터 저장소에 넣어주고 그것을 조회해서 관련된 것을 랭킹을 찾아서 이것을 LLM에다 전달해주고 이것을 답변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LLM 애플리케이션이 코드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LLM 안에서 자동화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아키텍처는 관련 문서를 찾아서 설정하는 부분이 추상화가 되고 이와 같은 형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레그 애플리케이션, 레그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은 단순하게 관련 문서를 찾아서
컨텍스트에 설정해 준다라는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다양한 부분까지도 추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멀티턴을 할 경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다시 한번 해서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 프롬프트를 수정해주는, 새로 만드는 것이라든지 기존의 히스토리를 관리해서 참조하는 거라든지 기존 것을 인베딩을 새로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레그 에이전트 서비스에서 다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레그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LLM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전처리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순하게 LLM 애플리케이션에 이런 부분들을 위임하고 복잡한 과정을 추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기업이 만들어야 될 LLM 애플리케이션의 복잡도가 굉장히 줄어든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복잡한 부분은 서비스 안쪽으로 추상화시켜서 유지 보수성이라든지 개발 생산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베타로 공개된 부분은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오픈 서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 상반기 안에 정식 베타에서 정식 출시할 경우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오픈 서치만 지원되는 부분을 MySQL 힛웨이브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로드맵이 잡혀 있고요. 이와 같은 일정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경우에는 앞부분에서 저희가 오픈서치만 지원되는 부분이요, 좀 더 넓혀져서 오픈서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MySQL에 대해서 정보를 설정해 오고 이것을 하나의 저장소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저장소를 설정해서 가져오고 거기에 대해서 랭킹 서비스를 맞추고 관련된 것 중에 상위 포지션에 대해서 LLM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것을 반환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오라클은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능도 확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23C에 나왔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Select AI, 저희는 Generate AI SQ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 그것을 조회해서 쿼리로 만들고 그 답변을 행렬 기반의 데이터 혹은 자연어 기반의 텍스트 형태로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select 컬럼명 from table로 하는 것이 아니라 select AI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한 문장을 입력하면 그것에 대해서 SQL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 생성된 것을 이용해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기존에 있는 데이터 형태 혹은 그걸 뛰어넘어서 텍스트 형태로 전환해서 반환해 준다라는 컨셉으로 해서 Generate SQL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느 분야에 쓸 수 있느냐는 표현이요.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가 하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LLM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조회를 하려고 그러면 SQL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어 기반으로 질을 하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자연어 기반으로 가져가서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그런 체계를 확장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자연어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기술까지도 이제는 적용이 된다 그러면 LLM 애플리케이션은 오라클에 있는 LLM 애플리케이션은 오픈서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MySQL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자연어로 검색한 텍스트까지도 문장으로 관리할 수 있고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에 기업에 있는 나리지를 빠르게 나리지로 구축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LLM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오라클의 현재 비전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은 AI 서비스를 만들고 있겠고요. 이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된다면 오라클의 AI, 생성형 AI와 RAG 아키텍처는 똑똑한 모델을 제공하고 그리고 인프라를 LLM과 통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까지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신뢰성 있는 모델을 통해서 그리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만들 수 있는 전체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오라클은 데이터 플랫폼 전체에 대해서 클라우드로 전이하고 온프렘과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좀 더 고도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오라클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